2025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드디어 대수능 모의평가, 오늘 여러분들 잘 치렀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고요. 동아시아사 육모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나는 또 정선하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참 애썼죠. 매달 애썼다고 스스로를 안아주고 있는데 오늘은 참 많이 애썼어요.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평가원에서 이제 대학 수학력 시험을 담당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주관하는 이 육모와 구모라고 하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긴장했었어요. 그죠? 오늘 아침에 진짜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아, 근데 필적 확인란에 문구가 뭐였습니까? 희망을 속삭이는 아침이 밝아오니에요.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뭔 희망을 속삭여 막 이러는데 희망을 속삭이는 아침이 수능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밝아와요.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늘 해피해피하고 늘 노상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육모 때 긴장도 하고 사실은 또 자극도 받고 오늘 동아시아사는 당연히 3월과 5월보다 분명히 어려울 거다. 그럴 수밖에 없다. 왜? 3월과 5월이 너무 쉬웠다.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보면서 아이고 놀란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감정들도 다 이해합니다. 아, 선생님 세계사는 그래도 좀 평이했던 것 같은데 동사는 왜 그렇게 어렵죠? 선생님 왜 한국사 이거는 뭐죠? 이런 친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변별력 있는 문제들을 맞춰나가는 과정, 맞출 수 있게 되기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학습하는 과정,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육모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그런 시그널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금 해야 될 거는 아직 지금 자정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등급컷은 당연히 가변적일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몇 주 뒤에 나오는 그 등급이다? 아닐 수 있어요. 그 등급컷 아닐 수 있어요. 조금씩 업체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걸 내가 개념을 알고 맞췄는지 아니면 틀렸는지예요. 그게 먼저예요. 당연히 등급컷 궁금하죠. 내가 어디에 지금 딱 가 있을까. 허나 지금은 이게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수능 특강만 연계가 되는 게 6월 모평입니다. 수능 완성은 이제 막 출시됐기 때문에 수능 완성은 9월 모평과 수능에서만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다 수능 특강 몇 단원에서 뭐가 나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별로 골고루 나왔어요. 늘 나오던 대로 다 배분해서 1단원에서 2문제, 2단원, 3단원 다 개수별로 늘 수특 수원에서 얘기한 그대로 나왔고요. 학습자료실에 선생님이 이거 집에 가서 자정너머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확인해보는 거지. 이게 수특 기준이고 수완도 같은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사시대 관련해서 이번에 지도에서 일본 지역을 고르는 일본 열도를 고르는 문제 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7세기 백강 전투를 냈어요. 백제는 멸망했지만 뭐가 to be continued 되는 그런 느낌이었죠. 이게 뭔지 백강전투 늘 용어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 연표로 찾게 했습니다. 3번 한나라 고조 유방이 실시했던 군현제와 봉건제 사료를 통해서 궁국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요. 4번 발해 문제예요. 우선 4번은 이거를 통해서 이게 발해인지를 아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거 됐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늘 나오는 에스파냐, 포르투갈이아 이런 것들을 고르는 문제를 출제했고요. 6번은 3월, 5월, 6월 세 번에 걸쳐서 성리학 또 냈습니다. 주의라는 인물 문제를 냈고요. 7번 엄청들 틀렸을 거예요. 틀렸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틀린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청이에요. 역참만 보고 몽골로 갔으면 틀렸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번왕 3명 푸젠 인근의 연해에서는 계속해서 이 왕조에 반대하는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거를 통해서 청으로 가야 되고요. 문제풀이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8번 정묘호란 문제입니다. 조선과 후금의 형제의 맹약 상황. 그 다음에 9번은 불교 문제인데 엔닝 9세기 요 상황을 가지고 당나라라고 하는 왕조 문제로 바꿔버렸어요. 10번도요. 존인의 통신사에 다 나왔어. 이러한 존인 문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가가 에도 막부인 걸 알고 이식해 볼 수 있는 거 늘 나오는 서민문화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명인데요. 이거 명인 거 아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왜 베트남 문제요? 라고 하는데 이거 베트남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근대 베트남 같은 경우엔 거의 대부분 쩌낭조와 몽골의 그 격퇴 과정, 그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2015에서 강조하지 않는 후기 내왕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명이라고 하는 왕조가 15세기에 한 20여 년 정도 영락제 때긴 한데 이때 대월이라고 하는 그 베트남 북부 지역을 점령했었다. 그러다가 명이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가고 7년이 된 시점쯤에 그게 끝났어 라고 해서 명을 포커스로 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1번 요코하마 문제인데요. 요코하마 3월에 출제됐어요. 5월에 상하이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다시 요코하마, 제일 중요한 도시 요코하마, 상하이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3번 심패도 진짜 많이 나오죠. 이게 개념이 뭔지 아셔야 돼요. 에도 막부가 청나라 상인들한테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거. 14번의 난징 조약은요, 7단원에 나오는 계양 관련 조약 가운데 3월, 5월, 6월 3번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5번은 뭐였습니까? 메이지 정부에서 했던 제국의회, 대일본 제국헌법, 제국의회, 이 제국의회를 열기 위해서 했던 최초의 중의원 선거, 이거를 통해서 시기를 물어봤고요. 16번은요, 만주사변. 늘 나오는 만주사변, 만주국수립, 리튼조사단, 그리고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로 이어지는 30년대 전반의 상황을 줬습니다. 17번은 신헌법 나왔죠. 신헌법도 정말 많이 나오는 일본 현대사의 핵심 내용이고요. 18번은 닉슨 독트린이 1969년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 발표한 외교 정책이죠. 이것에 몇 년이 지난 후 상황을 설정을 해서 지금 상황이었던데, 그러면서 정답이 뭘로 갔어? 닉슨이 중국 간 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갔잖아, 얘들아.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요 시기에 동아시아 정세인데 하나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뭐를 해야 돼요? 이게 국공합작 이듬해, 이게 북벌안수 이듬해, 이런 식으로 따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는 노상 대약진운동을 물어봤는데, 오늘은 인민공사를 통해서 대약진운동으로 이렇게 답을 찾아가는, 결국엔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뭐가 나왔는지는 다 올려드릴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요. 반복된 것만 얘기할게요. 3월, 5월, 6월 요코하마, 상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도시 나오고 있고요. 나가사키나 인천, 부산 이런 도시들도, 난징 이런 도시들도 같이 챙겨둬야 되겠습니다. 역시 6월 모평의 성리학이 또 나왔어요. 3월, 5월 계속 나왔고요. 주희, 성리학 집대성, 거경공리, 경물치지, 성리학 전반 4단원에서 정리해둬야 되겠습니다. 7단원 계양이 나왔습니다. 난징조약도 나왔고요. 3월, 5월에 나왔는데 6월에 또 나왔고요. 오늘은 선지에서 베트남의 계양과 관련된 제1차 사이공조약도 선지에서 나왔습니다. 매번 나오는 6단원의 동아시아 서민문화는 매단원마다, 매월마다 나오고 있고요. 불교 문제도요. 엔닌이 5월에 나왔거든요. 단독으로요. 9세기 승려 엔닌, 입당구법 순례행기, 장보고의 연관성 다 나왔는데, 이번에는 엔닌이 활동했던 그 나라, 당나라를 통해서 당이라고 하는 왕조를 물어보는 문제로 묻고 있습니다. 변별력이 높은 문제는 7번인데요. 7번은 틀린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냥 역참 보고 몽골 하고 고르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청이라는 사실, 이게 오늘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18번은 닉슨의 중국 방문이 이미 5월에 출제되었지만 닉슨 독트린이 단독으로 나온 경우가 흔치 않고 늘 자료나 배경이나 선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닉슨 독트린이야? 미국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하는 거를 문제풀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해둬야 되겠습니다. 인민공사도요, 늘 내용의 서술에서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가 인민공사로 나왔어요. 이거를 통해서 이게 대약진운동 시기에 조직된 걸 물어봤기 때문에 묻고 답하는 게 조금 바뀐 느낌에서 낯설 수 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연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지 정부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 두 사건을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연표였기 때문에 어떨 수 있다. 조금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연표 자체가 아니라 시기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1890년 요 시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됐기 때문에 그랬고요. 장조림 폭사 사건은 뭐예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문제풀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명이 베트남을 지배했다는 걸 통해서 명왕조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월만 나오면 쩌낭조에 꽂혀서 몽골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으면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 문제풀이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 이유가 중요한데요. 제가 5월 달에 얘기했어요. 5월 평이하다. 6월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수능 특강 문제와 수능 완성 문제가 다 세보니까 272문항이에요. 이거 꼼꼼하게 전문항 다 풀어내면 우리 20문제 동아시아사 다 풀 수 있어요. 정말로요. 수능 완성 힌트가 적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6월 모평 수준으로 나온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불친절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거 맞춰 가세요. 그런 노력들을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수능 완성 그냥 풀었어요. 뭐 다는 안 풀었고 이러지 말아요. 예, 연계교재 확실하게 꼼꼼하게 반복합니다. 역사는 끝까지 개념이고요. 그것만 확실하게 반복해서 학습합시다. 그리고 교과서 곁에 두세요. 무조건 두세요. 교과서 읽어야 됩니다. 왜요? 교과서 4종에 있는 거 가지고 정답지, 오답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제 수능 완성에 와 있거든요. 하세요. 272문항 다 푸시고요. 개념 확인하시고요. 기출에 미래 없다고 세계사, 동아시아사 기출 안 볼 거예요? 적어도 3년치 이상은 여러분들 봐야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학력평가 풀서비스에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EBS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약정 공략이랑 파이널 체크포인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계 특강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연표, 관계사, 나라, 지도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동사 잡으세요.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예, 오늘 점수에 여러분들 몇 등급이지? 이거 아니라고 내가 확실하게 맞췄는지 이게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이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요. 시험지 딱 놓고 수능특강 딱 옆에다 두고 그리고 바로 동아시아사 6평 해설 시작하겠습니다.